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살 수 있는 마법 같은 금액을 정확히 알려드린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 막연히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오랜 시간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사뭇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돈과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궁금증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이 어떻게 뒤집히고 훨씬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지 함께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을 돈이라는 강력한 수단에서 찾으려 노력했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결국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로또 당첨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기대와 믿음이 심리학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과연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듯 과학적인 탐구의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넘어 실제 데이터 속에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싶어 했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돈이 과연 우리의 행복 곡선을 무한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열쇠일지 아니면 일정한 한계가 있는 도구일지 그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연구가 그 주인공이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의 소득과 행복감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소득 수준, 예를 들어 연봉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카너먼 교수의 연구는 마치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반박하는 듯 했죠. 이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 사실은 무한하지 않으며 특정 지점에서 그 효력이 멈춘다는 사실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지적 충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너먼 교수 연구 결과는 정말이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마치 돈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발견한 행복의 한계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듯 했고요. 돈이 우리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건 마치 마법의 물약에도 정해진 용량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환영하니까요. 카너먼 교수팀의 연구는 분명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튜 킬링스워스 박사의 연구였는데요. 그는 카너먼 교수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기분과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방식을 택했죠. 마치 매 순간 사람의 감정 상태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일기장 앱을 쓰는 것과 같았달까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킬링스워스 박사는 카너먼 교수팀과는 사뭇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행복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봉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도 행복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돈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선 카너먼 교수의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두 연구 결과가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두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너먼 교수팀은 주로 질상적인 감정적 행복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와 같은 순간순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마치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묻는 것과 같달까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감소는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카너먼 교수의 연구가 시사했죠. 하지만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특정 날의 날씨가 아니라 한 계절 전체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아주 많아지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거나 건강관리에 더 투자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삶의 중요한 선택지들이 훨씬 넓어지니까요.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결국 일상적인 감정의 기복은 돈의 영향을 덜 받을지 몰라도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만족감은 돈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심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다면적이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 것이죠. 마치 보석의 다양한 면을 보듯이 행복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그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랄까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며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는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다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진실을 찾아 헤매게 된 것이죠. 이처럼 행복과 돈의 관계는 하나의 명쾌한 답보다는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복잡한 방정식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행복과 돈의 관계는 하나의 명쾌한 정답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복잡한 방정식과 같다고 했죠.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행복감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이른바 행복의 한계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니까요. 마치 배부른 식사가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적 행복의 생각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매튜 킬링스워스 교수가 수행한 연구였는데요. 그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실시간 감정을 정교하게 추적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꾸준히, 그리고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킬링스워스 교수는 카너먼 교수가 제시했던 행복의 정체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람들의 행복감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지도가 사실은 현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그렇다면 이 두 명망 있는 학자의 연구 결과가 이토록 상반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카너먼 교수는 주로 질상적인 감정적 행복, 즉 순간순간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스트레스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루 중 특정 시점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과 같죠. 반면 킬링스워스 교수는 삶의 만족도, 다시 말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평가와 만족감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루하루의 소소한 즐거움, 예를 들어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감정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이러한 일상적 만족감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카너먼 교수가 말했던 감정적 행복의 한계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가?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게는 충분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킬링스워스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이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좁은 오솔길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과 같다고 할까요? 경제적 여유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히 덜마면 충분한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치는 복잡한 퍼즐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일상적인 기쁨과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삶을 주로 추구한다면 일정 소득 이상은 그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만족감, 원대한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넓은 선택지를 원한다면 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대조적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통찰을 안겨줍니다. 마치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듯이 행복과 돈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귀중한 계기가 됩니다. 돈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면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돈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분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삶의 큰 방향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각은 돈과 행복에 대한 우리의 오랜 질문에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과 돈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하다는 깨달음은 결국 돈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깊은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어떻게 사용하며 무엇을 위해 추구하는지에 따라 행복의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돈은 마치 강력한 도구와 같아서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지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은 분명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줄여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거 문제 같은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돈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도구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돈 역시 그 자체로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오랜 질문, 즉 돈이 과연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탐구는 행복에는 명확한 돈의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강력한 믿음을 흔들고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진실로 시야를 넓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연봉 75,000달러와 같은 특정 금액에 행복의 마법 같은 비결이 숨어 있을 거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행복이 단순히 돈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이 탄생하듯이 행복 또한 돈 이외의 수많은 가치와 현명한 선택들이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은 우리에게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넘어 돈이 과연 나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더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돈을 경험을 사는 데 사용하거나 시간을 벌거나 혹은 타인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돈의 진정한 가치가 소비의 양이 아닌 소비의 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돈은 행복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일 뿐 결코 종착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심리학 연구들의 여정은 여전히 돈과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줍니다. 막연한 믿음이나 사회적 통념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돈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 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